안녕하세요. 포커스 경남 아나운서 백유리입니다. 경남교원단체 총연합회 제36대 회장으로 김광섭 현 회장이 선출되면서 연임을 하게 됐습니다.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또 경력이 많지 않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지 않는 교육 현장을 만들겠다라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김광섭 경남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과 함께 교육계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연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난 22일에 당선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연임 소감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권보호 전도사 경남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김광섭입니다. 먼저 무투표 연임 당선이라는 무한 신뢰와 지지를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녹록지 않은 학교 현장에서 교권 확립과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더 헌신 봉사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는 생각에 무게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앞으로 저는 교육은 싸우지 않는다라는 슬로건으로 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함께교총, 교육이 가치로운 가치교총, 그리고 신명나는 교단을 위한 신명교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교권 확립 시즌2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투표 연임 당선이라는 영광을 주신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네, 내년 1월부터 연임 임기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연임에 도전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3년 전에 회장으로 취임할 당시에 취임식장에 젊은 선생님이 축하 현수막을 하나 달아줬습니다. 예, 그때 그 문구가 회장님이 가시는 가시밭길, 우리들에게는 꽃길이 된다라는 문구였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문구를 바위에 새기듯이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지난 3년 동안 교총 일을 해왔었습니다. 저경력 교사가 떠나지 않는 교단, 그리고 단 한 명의 선생님이라도 억울한 선생님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선생님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되겠다. 특히 선후배 간의 동료애가 넘치는 교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서울 서희초 사건 이후에 학교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교권 보호가 미완성의 퍼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권 확립 시즌2의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 연임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연임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 좀 집행부의 변화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예, 런닝메이트제이기 때문에 네 분의 부회장님을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수석 부회장은 차경순 양산중앙중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대학 부회장은 정은상 경남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여성 부회장은 곽남년 김해 대곡중학교 교장선생님, 초등 부회장은 진주 조동초등학교의 송강섭 선생님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이사님, 대의원, 그리고 시군교총 회장, 사무국장, 그리고 이제 직능단체인 정책연구소나 교권복지위원회, 청년위원회의 임원진들도 내년에 새롭게 구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경남교원단체 총연합회, 경남교총이 상당히 역사가 좀 오래된 단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떤 단체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교총은 우리 17개 시도교총과 한국교총으로 나누어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총의 역사는 한 77년 정도 되고 회원의 자격은 유초, 중등 교원들과 대학 교수님들로 구성됩니다. 주로 하는 역할은 우리 교원들의 전문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권익 향상, 그리고 교권 보호, 그리고 이제 전문성 함양, 특히 이제 우리 회원님들의 힐링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전문직 최대의 교원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교총은 3년마다 경남교육청과 단체 교섭을 통해서 교원들의 처우 개선과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우리 경남교총을 좀 자랑하자면은 17개 교총 중에서
우리 경남교총 회원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이고, 교원수에 비례해서 회원수를 보자면은 전국에서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교총은 예. 좀 조직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소개해 주실 때 교권보호 전도사라고 직접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그런 만큼 교권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로 전국적으로 교권보호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좀 많이 있었고, 정부 차원의 노력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시기에 어떻게 성과가 좀 있었을까요? 예,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불안하다. 예. 예, 총체적 난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교육이 아픕니다. 출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 교육의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작년 서울 서희초 사건 이후에 교권업법이 시행되고 우리 학교와 우리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성과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지난 6월에 전북의 초등학교 3학년이죠. 무단 조퇴하는 그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교감생이 뺨을 맞는 사건. 그리고 이제 지난 얼마 전에 MBC에서 방송이 됐을 겁니다. 학부모 두 분이서 악성민을 넣어서 담임이 6번 교체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담임이 교체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은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각하다. 예.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남도 자료를 놓지 못합니다. 우리 경남교총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선생님이 뇌출혈로 쓰러진 선생님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 그리고 이제 가해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분리 제지하는 그 과정에 담임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신체적 아동 학대 신고를 당해서 직위 해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우리 경남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건수가 80건을 넘었었습니다. 아직까지 교권 보호가 미흡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이 교권 회복에 대해서 현장에서 보시기에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올 3월 28일부터 이제 교권업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제 후속 입법이나 시스템이 마련되어져야 됩니다. 예. 가장 이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이제 아동복지법 개정입니다. 특히 이제 제17조 5호인 정서적 아동 학대의 기준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 기준이 개정되어져야 됩니다. 이번 이제 교권업법 중에 이제 초중등 교육법 상에 정상적인 생활 지도는 아동 학대로 보지 않아야 한다. 이 조항이 실효성을 거두려고 한다면은 예.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져야 됩니다. 예, 두 번째는 학교 안전법 개정입니다. 현장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교사들의 면책 조항이 개정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교원 지휘법 개정입니다. 무고성 아닌 말고식의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자에 대해서는 무고죄나 의무방해죄 좀 처벌 수위가 좀 강화되도록 개정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학교 폭력 예방법 개정입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학교 폭력의 범위의 기준을 학교 내외로 되어 있는데 교육 활동 중으로 제한해서 개정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외에도 이제 학생 인권 보장 특별법이 발의된 상태인데 이것은 반드시 저지되고 철회돼야 됩니다. 또한 이제 교실 내 몰래 녹음 건절 방안도 마련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특수교육의 여건과 특수교육 환경 개선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얼마 전 11월 초죠. 인천 초등학교에
여교사 특수학급 담임선생님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매년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고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경계성 장애, 정서나 학습, 지능 이런 이제 경계성 장애 아이들이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 학급의 담임 선생님이나 특수학급의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급의 학생 수 정원을 좀 줄여서 특수 인력을 좀 더 확충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법 개정에 더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경남교원단체 총연합회 차원에서도 이 교권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들을 좀 시행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아나운서님, 제가 맨 처음에 제가 소개할 때 저를 뭐라고 소개하던가요? 교권 보호 전도사라고. 예. 예. 아마 교권 보호 전도사가 그동안 지난 3년 동안에 교권 보호에 열심히 해왔다는 그런 이름이지 않나, 대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작년에 교권호법이 시행되도록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 서울 서희초 사건 이전인 22년도에 교총회장으로 취임할 당시부터 저는 교권 존중 회복 원년의회로 선포하고 교권 확립을 위해서 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경남교총 도민소통위원회를 출범해서 도민과 함께하는 민사부 일체 체인지를 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권 보험 가입 정서를 만들어서 교권 침해 사안 시에 법률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마 전국 17개 시도교총 중에서 우리 경남교총에 교권 전문가가 계시고 또 이러한 법률 시스템이 전국에서 우리 경남교총이 최고 잘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초에 이제 개정된 교권업법 연수라든지 경남형 교육활동 보호조례를 재개정하는데 예.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저는 그 서성의 날을 교권 존중 회복의 날로 재정립하였습니다. 이제는 이제 서성의 날이 축하의 의미보다는 더 이상 교권이 제대로 존중받고 있는지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되새기는 날로 그 의미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서성의 날을 도민과 함께 교권 존중 회복의 날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경남 교육계에 좀 가장 첨예한 현안이었던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폐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제2요구안까지 이제 갔지만 폐지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회장님께서는 이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지난 이제 20일 날 이제 제 의결에서 폐지가 확정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찬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예. 이제 남겨진 과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도의회 요구에 의해서 조례 개정으로 진행되다가 짧은 기간에 조례 폐지로 결정이 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 보신다면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다,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의회에서 좀 더 지켜봐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회민주주의에서 도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겸허한 자세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조례 폐지 결정에 경남교육의 미래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2022 개정교육과정이나 미래의 교육에 있어서 학교 안 울타리를 벗어나서 학교와 마을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대 연계하고 협력과 상생하는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미래 교육의 한 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과 삶이 일치하는 교육, 예. 그리고 배움과 삶이 연결되고 이어지는 교육, 이것이 앞으로 미래 교육에서 지향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조례 근거가 필요한 거죠. 이제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그런데도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폐지되느냐에 대한 좀 철저한 성찰 그리고 고민, 숙고의 시간은 좀 반드시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문제의 본질인 그 원인을 알아야
해결을 하고 다시 준비해서 도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새 신안을 넘어서 좀 촘촘한 혁신안을 준비해서 다시 도전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혹시 그 아나운서님 이제 그 옛날에 영화 곡성 중에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대사가 있습니까? 혹시 그 멋이 중헌디. 그렇죠. 그렇죠. 멋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하냐. 학교 공교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 공교육 정상화에 무기를 둬야 된다. 좀 학교 공교육이 소외된 듯한 느낌을 줘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좀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느낌을 줍니다. 교사의 역할과 신뢰를 좀 회복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을 연계 교육이 교과 교육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늘 교육은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도교육청의 시간이라 생각하고 좀 촘촘한 개혁안을 다시 준비해서 도전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교사들이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는 탈교단 현상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뭐 신임 교사뿐만이 아니라 중견 교사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교사들이 이렇게 학교를 떠나는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예, 먼저 작년 전국 통계를 보면 10년 미만의 교사들 중에서 작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576명이 교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남에서도 중견교사뿐만 아니라 가해자분들도 명퇴가 늘고 있고 특히 내년 2월에는 명퇴가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년이 지금 8년이 남았습니다. 예. 근데 제 대학 동기가 벌써 명예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교직의 인기가 뚝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이럴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교사를 했나? 제대로 가르치고 소신껏 가르치지 못하는 이 학교 현장에 대한 무력감, 자괴감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교사의 전문성이 좀 인정받지 못하는 점, 그리고 스승으로서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 교사에 대한 불신, 그런 내부적인 어떤 상실감도 크게 작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비본질적인 행정 업무가 너무 늘었습니다. 이런 이제 행정 업무를 이관하든지 폐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비본질적인 행정 업무를 교육 활동 중심으로 재구조하는 교육 환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보수와 처우이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10% 이상의 기본급이 이상돼야 되고 각종 수당이 현실화돼야 됩니다. 교직 수당이 지금 현재 20년째 동결되어 있고 특히 저경력 교사의 정근 수당이 가감하게 좀 인상되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좀 가감한 우리 교원들의 보수와 처우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외에도 뭐 경남교총재 회장으로서 지난 임기 동안 여러 가지 일을 이제 하셨을 텐데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랑 좀 아쉬웠다라는 거 하나씩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작년 서울 서희조 선생님 100일 추모제 행사를 세계 노조 단체, 우리 경남교총, 그다음에 전교조 경남지부, 경남교사노조 이 세계 노조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 주관한 행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이제 세계 노조 단체가 함께 한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 어려움도 있었고 진통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 노조 단체 대표가 조금씩 양보해서 추모제를 잘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막고 또 학습권 피해를 좀 줄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해자되고 있는 모범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노경석 전교조 경남지부장님과 이충수 경남교사노조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쉬운 점은 예. 학교 폭력을 좀
줄이고 예방하는 데 좀 인색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교원단체다 보니 교원들을 위한 정책에 집중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통계를 보면은 학교 폭력의 발생 건수와 이제 교권 침해 사례 건수가 연관성이 있고 그다음에 비례관계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에 그 처리되는 과정에 폭언과 막말이 주고 받으면서 교권 침해가 생기는 사례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학교 폭력을 줄이고 예방하는 데도 노력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교총 회장직 이외에도 사파초등학교 교장도 겸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겸직하시면서 뭐 힘든 점은 없으실까요? 예,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예. 오히려 저는 아침 출근길이 기다려지고 설레이집니다. 아침에 매일 학교에서 만나는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제가 큰 에너지와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교총회장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사파초등학교 교직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파초등학교 교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학교 경영 철학 중에 하나가 교직원들의 응집력이 학교 교육력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제 소화제를 강조합니다. 소화제. 예. 뭔가의 줄임말 같은데요. 그렇죠. 예. 소통과 화합이 제일이다. 아하. 그래서 저는 이제 학기 초에 우리 이제 교직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학교 문화를 만들자. 그러려면은 우리 교직원들 간의 믿음과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점을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장이 이제 제부터 이제 서번트 리더십으로 학교의 조직도 있죠. 조직도를 제 책상 밑에 좀 뒤집어 놨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학교장이 어디 위치에 가죠? 가장 아래에 있겠죠. 아래 가죠. 예. 그래서 제가 섬겨야 될 사람 누구냐? 학교의 주인인 학생, 그리고 교직원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직원들의 응집력이 학교 교육력으로 이어지고 결국 학교 교육력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율 그리고 바른 인성 함량에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의 좀 특색적인 학생 활동은 최근에 스피치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예. 오늘은 말한데이라는 행사로 개최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도전 정신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시대고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답을 해주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아이들이 나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견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 표현하는 능력,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교 특색 교육으로 스피치 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스피치 대회 이름이 참 재밌네요. 오늘은 말한데이. 예, 오늘은 말한데이. 이름도 우리 아이들 학생 자치회에서 전교 어린이 회의에서 아이들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행사 진행도 예. 우리 학생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도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사례로 예. 또 기록이 되지 않을까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경남교총의 회장 임기가 내년 1월부터 3년이죠. 예. 자, 앞으로 남은 임기 어떻게 또 이렇게 이끌어가실 계획인지 또 방송 통해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문 현답입니다. 교육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학교 현장을 살펴야 됩니다. 교육 과정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교사입니다. 선생님들의 축 처진 어깨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교문 교답입니다. 교육의 문제는 교권 확립에 답이 있습니다. 교권 추락과 교원들의 사기 저하는 학교 교육력 저하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교권 보호와 교원들의 사기 진작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도민 여러분, 그래도
선생님이 희망입니다. 끝으로 제 슬로건이죠. 교육은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상호 존중하고 믿음과 신뢰를 회복해서 교육이 다시 학생들의 성장과 희망의 원천이 되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저 역시 초심, 하심, 열심, 삼심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연말연시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우리 아나운서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 함께 하기로 해요. 해요만 하면 되나요, 저는? 예, 함께 하기로 해요. 네, 다시 할까요? 다시 예, 해주세요. 함께 하기로 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섭 경남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